책을 출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투고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고를 써서 무작정 출판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책이 출간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게 출판계의 정설입니다. 출판사와 작가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 말고요. 100% 출판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식 출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투고를 했다는 건 그 작가가 유명하지 않다는 거고, 유명하지 않다면 책이 잘 안 팔릴 테니까 출판사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전 회사 생활과 코칭을 병행하던 시절에 1년 동안 원고를 써서 출판사 100곳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고가 출간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무명의 작가가 출판사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그루 세스 고딘의 책인데요. 단지 마케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 연애를 하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키우든 삶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우선 책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고에 성공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세스 고딘이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프랑스를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가족들은 동화에나 나옴직한 소떼 수백 마리가 고속도로 옆 그림 같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에 매혹됐어요. 수십 킬로미터를 지나도록 세스 고딘과 그의 가족들은 창밖에 시선을 빼앗긴 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나타난 소들은 아까 본 소들과 다를 바 없었고 한때 경이롭게 보이던 것들이 평범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 평범 그 이하였어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해요. 소떼는 한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내 지루해진다. 그 소들이 완벽한 놈, 매력적인 놈, 또는 대단히 성질 좋은 놈일지라도 지루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소가 보랏빛 소라면 자, 이제는 흥미가 당기지 않는가? 보랏빛 소, 굉장히 리마커블하죠. 이 책은 바로 이 한 단어, 리마커블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왜 리마커블해야 하는지, 무엇이 리마커블한지, 그리고 어떻게 리마커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리마커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면 그 비행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니까요. 리마커블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서비스가 정말 기대 이상 수준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 15년쯤에 한 삼겹살 집에 갔어요. 식당들은 대체로 친절하죠. 그런데 그 순간 여기 친절하네 라고 생각하지 친절해서 여기 또 오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식당 친절했다고 굳이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삼겹살 집은 달랐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할 것도 없고요. 테이블도 그 동그란 드럼통 위에 은장반 같은 것을 올려놓은 그런 노포에 가까운 분위기였는데요. 우선 딱 들어갔을 때 알바로 보이는 직원이 제 눈을 마주치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 오셨어요? 그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통 삼겹살 집에 가면 옷에 냄새가 배니까 의자 뚜껑을 열고 그 밑에 외투를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제 외투를 직접 받아서 커버를 씌운 다음에 가게 한켠에 있는 행거에 옷을 걸어주더라고요. 옷이 구겨지지 않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고기를 먹다가 실수로 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직원이 먼저 와서 젓가락을 건네주더라고요. 와, 여기 대박이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보니까 직원들이 마치 미어캣처럼 손님들이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전부 주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도 아닌데 뭔가 대접받는 기분. 저는 정말 만족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핸드폰에 기름 많이 튀었죠? 라고 말하면서 무려 향균 물티슈 한 장씩을 뽑아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친절함을 넘어섰죠. 리마커블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리마커블해진 거죠. 저는 그 이후에 사장님이 바뀔 때까지 그 식당에 정말 자주 갔고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식당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하죠. 얼마 전에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인데요. 책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크리스티안 러더라는 수학자가 통계 분석한 사례입니다. 틴더 같은 데이트 앱 있죠. 그런 앱에서 데이트 신청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말고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우 독특한 사람들, 리마커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색이 파란색이거나 온몸에 타투를 했거나 독특한 안경을 썼거나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는 그러한 끌림이 중요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외모가 정말 뛰어난 게 아니라면 열심히 단점을 보완해서 결국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보랏빛소가 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원고를 쓰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려고 했을 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판사는 투고 메일을 정말 많이 받을 거고 대부분 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일하기 싫거든요. 무명 작가가 책을 출간해서 팔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팔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출간 기획서를 리마커블하게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서는 제가 회사에서 수도 없이 써봤으니까 그동안 출판사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수준의 출간 기획서를 쓰고 그 안에 마케팅 기획안까지 넣어서 누가 읽든 내 기획안을 출판사 내에서 돌려보게끔 하자. 그래야 비로소 내 원고를 읽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출판사 100곳에 저의 원고와 기획안을 보냈고 그 중에 3곳의 출판사로부터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출판사를 제가 골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로가 아웃풋, 성과고 세로가 인풋, 어떤 행동의 양, 행동의 질 또는 행동의 속도라고 했을 때 그게 뭐든 이 인풋 정도를 1만큼 한다? 성과는 0입니다. 2만큼 한다? 성과는 0이에요. 3만큼? 4만큼? 0입니다. 왜냐하면 99%의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평범하고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죠. 5만큼의 뭔가를 했을 때 비로소 눈에 띄기 시작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가치가 있어진다고 봅니다.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면 이 영역에 있는 게 아닐까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풋은 노력의 양일 수도 있고 투자의 규모,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일 수도 있고 서비스의 질일 수도 있고 독특한 외모, 개성일 수도 있고 빠른 실행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행동의 속도, 빠른 실행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을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리마커블 했죠.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부업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평범한 노력으로는 푼돈밖에 벌지 못할 겁니다.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먼저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가 많아졌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리마커블 했습니다. 지금 이 영역들에서 리마커블 해지려면 양과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빠른 실행력, 어쩌면 이것이 양과 질에서 보랏빛소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세스 고딘은 우리가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리마커블 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비난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위대함, 독특함 그리고 보랏빛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이냐. 다른 사람 대부분이 보랏빛소에 대해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노력으로 리마커블 할 수 있다. 북적대는 시장판에서 튀지 않는다는 건 곧 실패하는 것이다. 바쁜 시장판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 소심한 인간들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다. 비난은 두드러진 사람에게만 쏟아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최소 인풋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얘기를 전하는 최소 수준은 어디부터인가요? 나는 현재 리마커블 한가? 혹시 이 영역에서 효과 없는 노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잔잔한 노력 대신 보랏빛소를 만들 만한 인풋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이 영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에 추천 영상으로 붙여드릴 테니까 꼭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